반갑습니다. 오늘은 3강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땅 따먹기 하는 거죠.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부루마블 게임입니다. 자, 이런 게임 할 때 우리 내 땅에 누가 이렇게 말을 잘못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야, 너 내 영역에 침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영역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영역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어떤 공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토가 있을 겁니다. 땅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영토라고 하는데 땅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다도 있다. 바다는 영해라고 이야기하겠네. 자, 그러면 이 땅과 이 바다의 하늘을 우리는 영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역, 우리나라의 영역,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모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과 이 땅에 속한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영토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크게 한반도와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속해져 있는 부속 도서를 영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토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영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영해는 바다란 말이야. 자,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영해라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영해는 어떤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해리라는 말이 생소하죠. 자, 1해리는 1.8km 정도 되는데 해리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 어떤 기준선에서 영해를 정할까? 기준이 있어야 뭘 이렇게 자로 이렇게 뭔가를 기준이 있어야 재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해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이다, 통상적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선을 쓰냐면 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해안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안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해안선은 밀물 때는 올라올 것이고 썰물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갈 거야. 자, 그러면 좀 땅이 크게 그려지려면 썰물 때 기준선을 잡는 게 좋겠다, 그치? 자, 뭐 쉽게 이해하자면 자, 그래서 통상기선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 해안선은 썰물대의 해안선이고 이런 썰물대의 해안선을 우리는 최저조위선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최저조위선, 썰물대의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하는데 자, 그러면 통상적인 건 이래. 근데 여기 보세요. 섬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쪽 해안선은. 그러면 이 섬은 어쩔 거야? 자, 이럴 때는 최외곽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 직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직선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요 부분 기선에서 12해리까지가 0이면 이 안쪽의 바닷물은 뭘까요? 자, 이 바닷물은 직선기선 안쪽의 바닷물은 내수 개념입니다. 직선기선 안쪽은 내수 개념이다. 그래서 영해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두 가지 기준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이 나가는 건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네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자, 동해안이 해안선이 단조롭죠. 그래서 통상기선에서 12L을 영해로 설정합니다. 자, 반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12L을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서해안, 남해안. 자, 통상기선을 쓰는 동네, 직선기선을 쓰는 동네 조금 차이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동해안 되게 단조롭죠. 그래서 통상기선, 썰물 때, 최저조위선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까지를 영해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울릉도, 독도는 이렇게 먼 바다에 떨어져 있는 단일한 섬들이죠. 자, 그러면 이 섬들도 이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이 간단 말이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무슨 기선 쓴다고요? 해안선. 이 각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동해안 말고 통상기선 쓰는 데가 또 있네. 그러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을 쓰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해안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지금 동해안을 확대해 놨어요. 여기 포항 있는 호미곶 있는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간 영일만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간 여기서 12L을 또 설정하려니까 뭐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 그래서 여기도 직선으로 기선을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만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직선 기선을 설정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동해안 전부 다 통상 기선이다. OX. 아니죠. 동해안 대부분은 통상 기선이지만 동해안 중에 일부 영일만과 울산만은 직선 기선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해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해안은 섬이 많아서 통상적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할 수 없어서 섬을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한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물은 내수 개념으로 영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서해안, 남해안, 영일만, 울산만 직선 기선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영해가 뭐가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다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부산, 그 다음 여기 대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이 대마도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대한해협은 되게 좁아요. 이 해협이 23L인가 아마 그럴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 12L이, 그 다음 대마도 에서 12L이 그 다음 공해도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바다가 너무 좁아서 12L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해협은 좀 예외다. 대한해협은 좁아서 3해리를 설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기선은 직선 기선을 쓴다라는 것도 종종 물어보니까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영해 부분 정리가 다 된 걸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영토 했고 영해 했어. 이제 남은 건 영공인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영공은 막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야.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위성 같은 건 대기권 밖에서 도니까 우리나라 대기권 밖에 다른 나라의 위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더불어 그래서 영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2페이지에 이제 주제 2 우리나라의 영역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영역이란 우리나라에 뭐가 미치는 범위?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그 다음 영역에는 영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영토. 그 다음 무슨 해리 뭐 이런 게 적혀 있네. 해리는 바다를 재는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1해리는 1.8km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영해겠다, 그지? 그 다음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여기 영공이라는 말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영해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기준선으로부터 대체로 몇 해리? 12해리 쓰시면 되겠네요. 12해리. 자, 그런데 이때 기준선이란 그때 달랐죠. 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기준선, 통상기선은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를 간다. 그 다음 섬이 너무 많은 특수한 동네에서는 직선기선, 최외곽섬을 연결한 선에서 12해리를 영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상기선을 쓰는 데가 어디였죠? 통상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 대부분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서 통상기선을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직선기선을 쓰는 동네는 이 통상적인 걸 쓸 수가 없어서 섬이 너무 많아서 이 최외곽 섬을 연결한 직선에서 12해리를 가는데 거기가 서해안과 남해안, 그 다음 대한해협, 그리고 여기 울산만과 영일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대한해협이었죠. 대한해협은 무슨 기선에서? 직선기선에서 몇 해리까지? 3해리까지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영공에는 허가 없이 다른 나라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국가 간의 상호 협의 하에는 평화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영해에도 절대로 다른 나라 배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가 했을 때, 자,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어떤 배들에 대해서 무해한 배들은, 해가 없는 배들은 통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군함은 해가 있을 수 있잖아. 위협을 가할 수 있죠. 다른 나라의 어선은 우리나라의 어족자원을 잡아갈 수 있겠네. 그래서 무해 통항권 해서 무역선이나 유조선은 지나갈 수 있다. 근데 군함이나 어선은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해 통항권은 그 영해를 지나갈 때 무역선 같은 게 영해를 지나간다고 뭐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칠 걱정이 없는 선박은 허락을 얻지 않고 그 나라 영해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무해 통항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군함이나 어선 같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배들은 지나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에서, 자, 기선은 뭐 정할 때 기준선이었지? 영해 정할 때 기준선이에요. 뭐든 뭘 이렇게 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 기준선은 그대로 씁니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에서 200캐리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유엔해양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200캐리까지 정할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캐리는 아니야.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기선에서 12해리는 0해, 기선에서 200캐리까지 정할 수 있는 게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0해를 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0의 끝에서 그냥 188L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더 쉬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0의 끝을 또 이 기준선을 또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준선 있는 거에서 200캐리를 정하고 거기서 0해를 뺀 개념이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자, 여기 어떤 섬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빗금은 이 나라의 영 뭡니까? 영 토죠? 자, 이 나라는 무슨 기선 쓰면 될까? 통상기선 쓰면 되겠네. 통상기선은 썰물 때의 해안선입니까? 밀물 때입니까? 네, 썰물 때 해안선을 뭐라고 얘기하죠? 최저 조위선에서 몇 해리까지? 12해리까지를 뭐라고 하지? 영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이 영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동상기선에서 200캐리까지 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00캐리라고 칠게. 이거 뭐 그림이 이상하다. 자, 요게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봐. 여기 영해는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말하기는 그래. 영해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나는 물고기 이해 거고 여기서 나는 자원도 이해 겁니다. 그 다음 뭐 여기를 자원을 탐사해 볼 권리 이런 것도 이 연안국이 가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자, 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별나라가 있어. 자, 이 나라가 이제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있어요. 참고로 얘는 어선입니다. 어선. 물고기 잡는 배야. 자, 이 어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영해를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어선은 무해 통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로 지나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어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고기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 이 고기 누구 건데? 얘 거죠. 자,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나라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한다. 지금 이게 영해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선에서 200캐리까지 뭘 정할 수 있죠?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수 있단 말이죠.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까? 아니죠.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만 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몇 해리까지 정할 수 있는데 200해리까지 정할 수 있는데 뭐로부터?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정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건 영해를 제외한 바다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200해리가 상당히 넓어요. 우리나라 기선에서 200해리 나가면 중국 대륙 쪽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서해가 너무 좁아. 우리 거 200해리, 중국 거 200해리가 안 돼. 그래서 바다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 부분을 딱 자르지를 못해서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조치할 것. 지금 잠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그런 수역이다. 해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야.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배가 여기 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의 배가 여기 가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지? 그 다음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과도 바다가 좁아서 이제 이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독도 주변이 중간 수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중간 수역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조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어도라는 게 보이네. 이어도. 이어도를 조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주변이 영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여기에 건설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얘는 섬이 아니야. 암초입니다. 암초. 수중 암초. 그 위에다가 과학기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이어도는 공해상에 존재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잠정 조치 수역도 아니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야. 공해상에 존재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둘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우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이 크다. 마라도와 더 가깝거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타적 경제 수역 한번 정리해 봅시다. Exclusive Economic Zone 해서 EEZ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EEZ 적으시면 됩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잘 안 적어진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인데, 자, 이때도 기준선으로부터 되어 있으니까 서남에는 직선기선일 거고, 그 다음 동해안은 통상기선일 거고, 여기서 이제 200캐리까지 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디는 제외하는데 영해는 제외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천년자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수산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관해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이 보장되는 수역. 계속 강조했죠. 경제적 주권 쓰시면 됩니다. 자, 외국 선박 지나갈 수 있다. 외국의 항공기가 그 상공을 지나갈 수 있다. 케이블 매설도 가능하다. 가능. 자, 국제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자,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한중 간에는 잠정 조치 수역이 있고 이름만 다를 뿐이야. 한일 간에는 중간 수역이 있다. 여기서는 두 나라가 동시에 조업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자, 영역에는 뭐뭐뭐 있댔습니까? 영토, 그 다음 영해, 그 다음 영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게 영해죠. 영공은 간단했지.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다. 대기권까지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데 영해가 어려웠다, 그지? 영해는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인데 자,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데가 있었지. 동해안 대부분, 그 다음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 직선기선은 섬이 너무 많아서 자, 직선기선은 서해안, 동해안, 그 다음 영일만, 울산만 있었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대한해협, 사메리 직선기선이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고, 자, 기선에서 200캐리까지 정할 수 있는 게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기는 경제적 주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해는 제외다. 이런 것들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간척 사업을 하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간척 사업을 하면 영토는 넓어진다. 그치? 영해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간척 사업을 한다면 이
육지 근처에서 이렇게 그 갯벌이 있는 데서 간척 사업을 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기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면 이 안은 영해가 아니고 그냥 내수 개념으로 본댔죠. 그러면 땅은 넓어지는데 영해가 좁아지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러면 영해는 그대로다. 땅은 넓어지지만 영토와 영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공도 그대로다. 그 다음 해안선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 우리나라 서해안은 해안선이 이렇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이래. 그러면 1번, 2번 중에 뭐가 해안선이 깁니까? 이게 길잖아. 자, 그래서 해안선이 이런데 간척 사업을 했다. 이렇게 탁 막아가지고 물을 막아서 이 안을 땅으로 만들었다. 탁 땅으로 만들었다. 해안선 길이는 짧아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